오늘을 알고 내일을 알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장 복귀해 보시고요. 내일 돈이 잡히는 아이디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을 맡은 장유리나입니다. 자, 쇼미더스탁 시즌2에서는요. 시장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보고요.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픽해보는 전략을 또 구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는요. 바로 명동고래 전문가님 될 텐데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4글자만 보내주시면 실시간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아이디어들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 횟수와 더불어서 반면에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을 놓고 시장에선 투자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FOMC 의사록이 지금 공개되기 전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경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짙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만 해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들도 엇갈린 채 좀 거래를 마칩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연출되게 되면서 또 한 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지만요.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주안에서의 2차 전지 당당하게 시총 상위주를 차지하다 보니 그 강세의 시장 하방 압력을 좀 방어하며 코스닥은 891포인트 선에 강하게 마감된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코스닥은 지수를 방어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가 과연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걸까라는 기대감도 실리고 있는 이런 특징주가 아닐까 시장에서는 눈을 여겨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주들 본다면 시간의 특징주도 물론 살펴보셔야겠죠.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등락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HLB 이노베이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등락률은 9.91%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계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지분 130억 원가량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공시를 통해 밝혔고요. 회사가 이렇게 공시를 통해 밝힌 이유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9%대 등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브넥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단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현기차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서 부품주들의 실적은 앞으로 조금 더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인 것 같은데요. 오늘 6%대 현재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우딘 퓨처스 역시도 오늘 흐름은 좋습니다. 국민연금 중소형 화장품 포트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움직임 좋게 흘러가네요. 알맥 종목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살펴보시면 리비안 관련주로 작년에 묶였던 종목이 다시 한번 부각받습니다. 작년 리비안 관련주였던 종목들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잘 못 갔는데 다시 한번 부각을 받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요? 라는 기대감으로 봐야 될까요? 4%대 등락률 보여주면서 알맥이 오늘 시간의 특징주로 뽑혔네요. 자, 시장 상황 이렇게 정리해봤다면요. 오늘 또 전략들도 들어봐야겠죠? 오늘의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은요, 30년 경력의 내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면요, 시장의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명동 고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증권가의 신화라는 지금 이름표를 들고 계신 명동고래님, 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전 필명이 명동고래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이유가 네. 있을까요? 원래 증권가에서 뭐냐면은 물고기 이름을 갖다가 필명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선물로 유명했던 압구정동 미꾸라지도 미꾸라지라는 필명을 썼고요. 그다음에 홍콩 수홍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많이 물고기 이름을 쓰는데 물고기 중에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 게 고래죠. 그래서 제가 고래라는 이름을 썼는데 제가 근무를 많이 했던 곳이 명동이었고 또 명동이 우리나라의 돈맥이 흐르는 굉장히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도 그 흐름 안에 있는 그런 곳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명동고래라는 필명을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명동이 시장의 돈의 흐름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래가 굉장히 크잖아요. 나는 좀 돈의 흐름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도 명동고래라는 필명을 지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돈의 맥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시면 샵 3772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장의 한마디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님, 시장의 흐름 한마디로 어땠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한마디로 말이죠. 30년 메가트렌드 주도주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코프로그룹의 형제 주식들 전부 다 시총 25조로서 각각 카카오를 능가했습니다. 카카오가 23조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능가한 종목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메가트렌드 주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2차 전지, AI 등이었다. 사실 코스닥 시장만 봐도 사실 그랬었잖아요. 불꽃 슈팅이 나온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마디 이렇게 정리해봤다면요. 이제 전문가님이 픽했던 이슈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이슈 체크 코너가 될 텐데요. 기사 하나를 좀 들고 오셨더라고요.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판매 실적 예상치를 훌쩍 리비안 주가가 하루 새에도 17%나 급등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의 전기차 관련한 상장사 리비안 전기차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게 이제 우리 국내로 들어오면 관련주들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거기에 앞서서요. 네. 이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생각해 보면 미국의 전기 트럭 스타트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초창기 기업이면서 상용차도 아니고 전기 트럭을 생산하는 그런 초창기 기업인데 이 기업이 2분기에 200% 정도 이렇게 판매량이 늘었다 하는 것인데 또 흑자 전환까지 기대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기업인데도 벌써 흑자 전환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기차는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바로 전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테슬라가 83% 정도 인도량이 급증을 하면서 사상 최고의 판매 실적을 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그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뭐 판매량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전혀 무관하게 전기차는 무려 테슬라가 83%나 급증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조차 200%가 생산이 증가한다. 이것은 경기 침체하고 별 상관이 없이 앞으로 고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세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전기차는 단순히 경기에 따라서 덜 팔리고 잘 팔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후재앙이 지금 닥치고 있죠. 이 기후재앙을 인류가 극복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는 인식을 이제 모두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강력히 집행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비 문화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기차를 사는 것이
이제 날이 갈수록 전기차가 그냥 경제적으로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사회의 하나의 거대한 소비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구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휘발유 차를 타는 사람들은 아주 그 성질이 좀 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말이지 이 지구도 생각 안 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인식관이 생기면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이 클래스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비 문화까지 형성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되돌릴 수 없는 대세라는 거죠. 그래서 30년간 아마 전기차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뭐 전기차를 안 타면 오히려 전기차 안 타라고 할 만큼 환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또 인식도 강하게 작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환경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전문가님은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기차는 지금은 안 타는데 앞으로 2년 뒤 2025년에는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오면은요, 네. 현대차에서 나오는 전기차가 제네시스가 나올 텐데 아주 잘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1대 혁신을 해서 네. 테슬라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번에 손을 잡았죠. 그리고 현대차는요, 앞으로 아이온큐라고 하는 양자 컴퓨팅 회사하고 손을 잡고 양자 컴퓨팅을 소프트웨어에다가 섞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계 전기차 넘버1은 테슬라, 넘버2는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년 뒤에 하이클래스인 전기차를 타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한 관련주 또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건데요. 주도 섹터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전기차 아까 얘기도 해주셨지만 너무 관련주가 많기 때문에 주도주는 뭘 보시고 유망주로는 어떤 종목을 좀 보실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약간 이 전기차 섹터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 자원과 소재 섹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튬이나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에 관련되는 자원 섹터 쪽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양극재 섹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주도 섹터는 양극재다라고 또 해석을 해도 되나요? 양극재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앞선 섹터가 리튬 섹터. 그게 이제 제일 앞서는 섹터고 다음으로 양극재죠. 양극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주도 섹터를 바라봤는데 이제 크게 보면 테마가 2차 전지 테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죠. 네. 자, 이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소재 섹터인데요. 소재 섹터. 소재 섹터인데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쪽에서 우리가 양극재를 볼 수 있습니다. 양극재 쪽에는 우리가 흔히 5대 천왕이다. 원래 옛날에 4대 천왕이었는데 하나 더 붙어서 코스모 신소재가 붙어서 5대 천왕까지 붙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유망한 섹터 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프로 BM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포스코 퓨체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포스코 퓨체엠. 에코프로 BM은 그동안에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체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안에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게 있다면 좀 덧붙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덧붙일 얘기들이 있을까요? 네, 2차 전지는 우리가 이제 가장 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 광물 자원을 어떻게 획득할까 하는 부분. 오늘 또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했는 쪽이 보면 전부 다 이제 소재 섹터입니다. 그래서 자원 광물 쪽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연결되는 양극재 섹터. 이 두 개가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요. 나머지는 사실 경쟁도 치열하고 부가가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연구하실 필요도 없고 비중도 많이 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재 섹터, 그중에서 특히 자원 광물 쪽하고 그러니까 리튬 섹터죠. 여기하고 그다음에 양극재 섹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양극재 섹터의 종목군이 있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기업마다 다른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걸 갖고 정밀하게 연구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이 양극재 섹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그 밸류 체인이 잘 형성돼 있어야 돼요. 광물 자원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정제를 해서
그걸 갖고 양극재를 만들어내는데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이 밸류체인이 잘 형성이 돼야지 원가도 적게 들면서 물량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잘 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에코프로 그룹이고 또 하나가 포스코 그룹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원래 이제 자원 광물이나 이쪽은 에코프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낸 것은 에코프로 BM이 담당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자원 쪽의 섹터는 크게 가장 큰 쪽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영호 개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 광물 자원 같은 것을 가지고 리튬을 가지고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에서 양극재와 더불어서 또 특이한 것은 음극재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제 수주를 줄 때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믿을 만한 회사에서 공급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양극재를 받은 데다가 음극재도 또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수배를 해서 물량을 또 받아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반해서 이것은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양극재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은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두 개가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하고 장기 투자를 해봄직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아무래도 수주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포스코 퓨처엠 또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두 종목 한번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오늘 픽했던 종목에 대한 이슈들 체크해 봤고요. 더불어서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가 10분 추첨 통해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리는데요. 오늘 명동고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히든 공략주는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힌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찾지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 원래 힌트가 첫 번째 힌트부터 너무 쉽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조금 어렵게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힌트는요. 올해 7월 달에 지금 7월이죠. 올해 7월 말까지 리튬 공장을 준공을 해서 상당히 대규모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갖고 바로 다음 달부터 이제 실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러한 리튬 소재 공장 이것을 대규모로 증설을 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튬 공장 중국 임박이 이슈고요. 여기 리튬 관련주 안에서 과연 또 정답이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QR코드 네모난 거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여기 스캔해서 들어오셔서요.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추첨 통해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해요 하시는 분들도 네모난 QR코드 지금 보이죠? 여기 사진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도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끝나고 밤 9시입니다. 명동고래 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된 것이 에코프로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 숏스퀴즈가 드디어 시작됐죠.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 이기느냐 혹은 매수 세력이 이기느냐는 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쟁터에서 누가 과연 승자로 남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공매도 세력이 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게 돼 있죠. 그건 벌써 한 달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예고해 드렸는데요. 그럼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 100만 원까지 갈까? 120만 원 갈까? 150 갈까? 어쩌면 180 갈까? 거기에 관련되는 논리적인 구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도 궁금하신 모든 분들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져보시고 또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죠?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상담 궁금하실 텐데요. 상담 코너 넘어가서 또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쇼미서스탁 시즌2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계시면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릴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보이죠?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8479 입 누르고 바로 입장해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문자 사연 보도록 할게요. 결실님의 사연입니다. HLB 들고 있는데요. 4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셔서 바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동거래 전문가님, HLB 지금 이 종목을 좀 4만 원대인데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 거의 20% 가까이 빠졌네, 그죠? 그렇죠. 매수 가격에서 꽤 좀 빠져갖고 좀 걱정이 되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제약주 중에서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죠, 바이오 중에서는 기술력이 있죠. 기술력이 있어서 상당히 기술력 자체는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기술력은 좋은데 이걸 현금화하기가 참 쉽지 않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중국의 항서 기업, 항서 제약하고 회유를 해서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리보세나립 같은 거 이런 거 2차, 그다음에 위암 3차 이런 치료제 허가 신청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신약 개발 과정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참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적자도 꽤 많이 나고 있고 이런 상태. 이게 작년도 보면은 매출이 1,700억 정도에서 영업이익 700억 적자, 오늘 순이익 900억 적자, 1분기에도 한 240억 적자거든요. 그래서 흑자를 좀처럼 잘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총이 얼마냐면 거의 3조 9천억에 4조 가까이 됩니다. 이런 기업을 살 때는요, 여러분들이 야, 뭐 신약 개발하니까 좋다 이래 사지 마시고 내가 돈이 한 4조 있으면 이 기업을 4조를 투입해서 이런 기업을 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기를 바랍니다. 저라면 별로 사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4조 내갖고 1년에 뭐 한 1,000억 적자 나는데요. 신약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지만 신약 개발은 시간도 꽤 걸리고요. 신약 허가 신청까지 다 났다 하더라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인기가 좀 좋고 뭐 약효가 좀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뭐 세계 최고의 무슨 대박 그런 거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잘 안 팔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가 신청 다 받아도 나중에 쪽박 차는 경우도 많아요.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것도 뭐 식약청에서 인가 다 받고 나서도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한적인 수준밖에 반등을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좀 줄 수 있는 영역 같아요. 그런데 한 3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에서는 정리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 종목을 또 살펴볼게요. 오이솔루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18,400원에 비중이 한 5% 정도 실려 있습니다. 우리 외용님께 사연을 좀 올려주셨는데 알겠어요. 오이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또 5G 관련한 테마가 소외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주도주들만 잘 가는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좀 접어놓고 나중에 좀 잘 갈 때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얘는 그럼 쭉 계속 끝까지 한번 들고 가 봐야 되는지 전문가님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얼마나 일반 투자자들이 차트에 잘 속느냐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분이 이제 물리신 가격이 18,400원이니까 요날 물린 것 같아요. 주가가 쭉 빠지다가 완전 바닥권에 왔더니 거래량이 대량으로 솟구치면서 호재가 하나 나오면서 짱대 연봉이 하나 팍 썼어요. 그때 이제 꼭지에 딱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뒤로부터 나날이 이제 한 달 내내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 이분의 생각은 이제 이런 생각이죠. 오랜 동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짱대 연봉이 일어서면서 호재가 터졌다. 이건 대박이다. 이래갖고 팍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차트 투자의 실패의 전형적 사례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차트 모양만 갖고 투자한다. 이거는 본질을 모르는 것이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이 산업의 본질, 산업의 상황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을 꼭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이솔루션의 보는 본질이 뭐냐, 업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통신이거든요. 통신.
지금 5G 통신은 이미 설비 투자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 다음에 대박 오려면 사이클이요. 6G 통신이 깔려야 될 때입니다. 그럼 6G 통신이 언제쯤 깔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2030년 가까이 돼야 깔릴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는 뭐 할까? 그 사이는 배를 쫄쫄 굶으면서 굶어야 돼. 그러면은 그 굶는 기간에 내가 왜 있는 주식을 왜 사야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랜 조정 끝에 짱대 연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업의 본질이 앞으로 턴어라운딩하고 좋아지는 기업을 오래 빠졌을 때 양봉을 주면서 뛸 때 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업의 본질이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어가고 오랜 세월이 필요한 기업에는 절대 투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교훈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반등을 이용해서 뭐 반등도 하루 정도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면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게 낫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 전환이 좀 되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문자 사연 보도록 할게요. 곰제리님, 레인보우 로보텍스 들고 계신데요. 12,000원, 125,000원에 비중이 꽤 커요. 70%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5G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25,000원.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계속해서 좀 우하향을 하다가 이제 조금 올라갈까 말까 좀 이러고 있는 건데 박스권 탈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박스권 탈피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러면은 우리가 와 로봇 세대가 온단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 많습니다. 많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시세가 좀 난다 하더라도요. 그건 운이 좋아서 그렇고 시세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나는 게. 왜냐하면 네. 이 로봇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래 생각해 봅시다. 로봇 시대가 오면은요, 로봇이 진짜 돈 벌어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대중공업도 로봇 하는데요. 그쵸. 현대차도 로봇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회사도 전부 로봇 제품을 다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지금 그런 회사들이 왜 지금 안 덤비고 있느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덤벼요. 지금 해봤자 돈 뭐 3천억, 5천억 이렇게 매출을 일으킨데 그거 뭐 5천억 그 벌어봤자 뭐 할 겁니까? 그런 거는 손도 안 대요. 그럼 삼성전자가 돈 좀 벌려면은요, 최소한 10조는 돼야 돼. 그 정도쯤 돼야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로봇 산업이 조금 커져서 좀 돈 되겠다 싶으면은 누가 들어오느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조그마한 로봇 회사들은 망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재료빨로 좀 좋아졌고요. 그럼 실적은 어떤가 보면 실적요, 작년도에 뭐 한 58억 정도 소규모 흑자를 냈다. 이래서 조금 튀었는데 원래 1분기에 당장 영업이익이 234억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 돈 버는 것은 글렀거든요. 재료빨로 가야 되는데 재료빨로 가기가 쉽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등은 이번에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등 조금 주면 아마 11만 원 이런 정도까지 반등을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좀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하자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와주세요님, 필명이 안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들고 있는데요. 지금 85,000원에 30% 지금 비중 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그리고 목표가 알려주시면 저 너무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꼭 좀 상담해 주세요.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롯데 머티리얼즈 이런 거 힘들거든요. 네. 이게 동박회사거든요. 맞아요. 동박회사인데 동박은 이익률이 별로 안 나요.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치열하죠.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데는 먹을 떡이 적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제 잘 간 거예요? 오랜만에 호재가 네. 나와서 이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왔는데요. 반등이 나와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오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올랐다 하더라도 이 큰 시세가 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뭐 2차 전지에 해당되니까 주가가 한번 튈 수 있는 거지. 오랫동안 빠지면은 주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웬만한 것들은 많이 빠지면 반등이 세게 줘요.
그렇지만 이거는 반등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세 상승으로 마구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생각하시고요. 조금 더 반등을 더 주면은 좀 매도 관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저항선이 강한 것은 62,000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 선에서는 정리하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좀 급등해서 쭉 장대한번 뽑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좀 이익 실현하시고 좀 탈출하는 기회로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거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공부를 좀 원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간 링크 문자로 제공해 드립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바로 지금 QR코드 보이죠? 네모난 그림,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렌즈 가까이 대시면 링크 나와요. 링크 누르고 그리고 8479 누르고 입장하시면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벤트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히든 공략주는 무엇인지 정답을 맞춰주세요. 맞추시는 분들께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로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 스탁 시즌2.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0년 내공에 정말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30년 전부터 이미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흐름도 잘 파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드시죠? 그래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투자의 스타일, 기법 이런 게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에요, 전문가님. 네. 나의 투자 기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떤 투자 스타일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메가 트렌드 주도주의 턴어라운드 타이밍을 제일 좋아합니다. 턴어라운드 타이밍.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메가 트렌드 주도주라 해야 된다는 거죠. 메가 트렌드 주도주는 앞으로 10년 이상 세상을 바꾸어 갈 만한 어떤 주도주라 해야 된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요즘 올 여름에는 날씨가 뜨거우니까 무슨 아이스크림주를 사자 이런 그쵸. 거라든가 태풍 좀 불면 무슨 폐기물 처리주를 사자든가 이런 것들은 메가 트렌드 주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만일에 올 여름에 태풍이 안 불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날씨가 좀 뭐냐면 요즘 기상대도 많이 들리는데요. 더울 거다 그랬는데 날씨가 별로 안 더워.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그러고 새로운 날씨가 덥다 그래서 꼭 그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너무 짧고 단타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구조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면서 10년, 20년을 길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 거기 섹터에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 이런 쪽이 우리가 투자했을 때 성공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중국의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 썼는 말인데 자기가 IT의 거대한 인터넷 붐이 들어올 때 그때 길목에 딱 섰더니 자기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완전히 중국의 최고의 부자 반열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거대한 물결의 초입에 태풍의 길목에 설 수 있는 투자 이런 것을 해야만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작은 그런 테마주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일시적으로 돈을 좀 벌겠지만 또 돈을 깨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해 보면 돈이 별로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의 거대한 사이클에 길목에 서는 투자.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 트렌드 길목 투자입니다.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 안에서 그러나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가진 종목들을 하나씩 선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또 스타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 AS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기존에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 AS 하는 시간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칩스 앤 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짝쿵 좀 밀렸는데요. 41,15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래도 윗골을 좀 길게 달았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이 종목 그래도 점차적으로 조금 저점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자, 이 종목 더 가져가도 되는지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거 시총 2,600억일 때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계속 이 주식은 수면제를 먹는 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놔두면 놔둘수록 나중에 주가가 엄청 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이 회사가 그 IP 설계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영상을 아주 밝게 처리해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 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CCTV 같은 거 보면 요즘 짜증나는 거 많잖아요. 밤에 뭐 찍었는데 얼굴이 흐릿해갖고 이게 뭐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 강도가 얼굴을 봐도 알 수가 없어. 어떤 놈인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차 번호도 흐릿해가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이 회사의 주특기는요. 영상을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칩을 설계하는 그런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밝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 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탄탄해요. 120억 정도. 인공지능 회사 보면 적잖은 회사 많습니다. 근데 실적도 탄탄한데 시총도 지금 제가 2,600억일 때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3,900억이거든요. 아직도 4,000억도 안 돼요. 굉장히 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조 단위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세상도요. 30년 메가 트렌드예요. 거대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세상을 뒤바꿀 시총이 수십조, 수백조로 증가할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겁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코피도 터뜨리면서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하는 날이 좀 있어야지 돈을 좀 제대로 벌지. 그냥 대충 탱자탱자리 놀면은 돈 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일수록 이 분야일수록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기업 분석이 잘 돼야 됩니다. 칩셋 미디어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또 앞으로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라는 또 긍정적인 또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기술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들고 계셨던 종목이었다면 그래도 꽤 많이 올랐는데 오늘 한 3%가량 좀 밀리네요. 이거 숨고르기인가요?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뭐 숨고르기 맞죠. 맞죠. 그다음에 이거 출발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겠다 이러고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그렇죠. 그동안 시세 쫙 뻗었죠. 엄청 뻗었지만 이제 고점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숨을 좀 골라야 돼요. 여기서부터 마구 가면은요 숨이 가빠서 여러분들이 높은 산을 올라 그러면 중간에 조금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올라가야지 높은 산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절묘한 숨고르기 조정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이 하나기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유럽향으로 이 장비를 갖다가 수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수주가 별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해서 기술은 좋은데요. 힘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수주가 잘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놀라운 것이 이 하나기술은 놀라운 것이요. 이번에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의 CATL로 추정되는데 거기서 1,700억대에 이르는 엄청난 대규모 수주가 있었어요. CATL은 대단하잖아요. 그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수주가 많을 거다. CATL 수도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배터리 3사 수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너무 도너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쭉 계속 또 홀딩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존의 종목 AS 봐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힌트는 공략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첫 번째 힌트가 그거였어요. 요즘 핫한 리튬 공장에 준공이 임박된 종목이다. 여기에 대한 키워드가 되겠고 두 번째도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가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만으로는 전문가님, 네.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은 포스코 엠텍, 어떤 분은 에코프로비엠 아닌가요? 뭐 예.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예. 하나 더 힌트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못 맞추도록 잘 피해 나갔네요, 힌트가. 어렵게 주시잖아요. 정말로 히든 힌트네요. 네. 뭐 다른 분들은 보니까 아주 쉬운 힌트를 막 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힌트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생 좀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어려운 걸 맞추면은
굉장히 또 좋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힌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힌트는 조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리송할 거예요. 반은 못 맞춰야죠. 자, 하반기 들어와서 하반기 7월이죠. 네. 이번 달부터 드디어 그동안에는 이제 없었어요. 매출이 없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드디어 2차 전지 양극재 회사로 매출이 대규모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 2차 전지 양극재 회사로. 양극재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쵸. 양극재 5대 천왕. 네. 그분들한테 대규모 이게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런 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고객사들하고 접촉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기업이. 접촉이 활발해지면 언젠가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극재 회사향 대규모 매출이 한두 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거 나오면은 재료빨로 한번 확 터지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는 이쪽 섹터 쪽에서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되면 주가의 상승 폭도 꽤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왜냐? 너무 지금 힌트가 너무 어렵다. 근데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리튬 보어스, 하이르드로 리튬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반 리튬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습니다. 리튬 포어스까지 또 있는데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잠시 뒤에 여러분들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 샵 3772로 지금 정답 알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돼요. 유튜브로 지금 올려주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정답을 올려주셔야지 커피 쿠폰을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주세요. 8479 누르고 들어오시면 10분 추첨 통해서 저희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면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무료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도 계실 텐데요. 무료 방송 짧게만 또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번 무료 방송은요. 크게 대주제 쪽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에코프로가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인공지능 쪽에서 지금 무서운 시세를 내면서 세상을 바꿀 앞으로 주가가 10배, 20배, 30배 올라갈 기업들이 많이 지금 잠재적으로 탄생하고 있어요. 네. 그런 기업 중에서 대표 종목 두 개의 윤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밤 9시 저희 방송 끝나고 또 준비가 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이렇게 치세요.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들어와서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 또 영상 보고 와서 잠시만 또 다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히든 공략주 시간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힌트. 첫 번째는 리튬 중공 공장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반기 실적 정말 대단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세 번째 힌트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힌트까지 듣고 우리가 공략주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좀 주세요. 근데 세 번째 힌트는요. 말하는 순간 바로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예. 한번 저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네. 그동안에는 2차 전지 장비주로 많이 알려졌어요. 소재주로 알려진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탈철기라고 하는 그런 탈철기. 장비를 갖다가 국내에 배터리 3사들, LG엔솔이라든가 그다음에 SK온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 SDI 여기도 납품을 다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비아드도 납품을 했습니다. 탈철기라고 하는 이 장비 쪽에서는 뭐 세계적 수준에 와 있는 기술력이 그런 회사다 하는 건데 탈철기 그러니까 이름이 무슨 탈곡기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이상하죠. 네. 탈철기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소재 섹터나 이런 것들을 철이 불순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뭐 NCN 같은 건 불순물이 되는 거죠, 철은. 그러니까 철을 갖다가 분리해서 뽑아내 버리기 위해서 이거 철을 분리시키는 이런 장비인 거예요. 아하. 요 장비 쪽에서는 막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하고 비아드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탈철기가 주력이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의 93%가 탈철기였거든요. 이 장비는 그러니까 장비였죠. 그런데 이 회사가 야 장비만 갖고 돈 벌 수 있냐? 이래 갖고 리튬 쪽 사업을 하자.
그래서 리튬을 갖고 와서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이런 것들을 만들자. 이래서 공장을 갖다가 2차례로 준공했어요. 이미 8,000톤짜리 충북 공장을 갖다가 음성 공장을 하나 지어놓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7월 말까지 리튬 신공장을 또 대규모로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 정도부터는 매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님 여기 정답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기장님, 승승장주님, 김선량님께서 대보 마그네틱이요라고 하면서 주르륵 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정답일까요 혹시? 그거 정답 맞죠? 축하드립니다. 네 분 저희 커피 쿠폰 드릴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대보 마그네틱 왜 이 종목을 히든 공략주로 들고 오셨는지 뭐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지만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우선 뭐 차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보시게 되면은요 완전히 바닥을 벅벅 다졌어요. 차트 좀 볼까요? 바닥을 벅벅 다졌기 때문에 사실 바닥 다지는 종목은 리스크가 적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어떤 분들 뭐 오이 솔루션 같은 거는요 바닥까지 내려와 갖고 양봉 하나 딱 뻗었지만 그거는 하루 딱 뻗고 나서 찌그러져 버린 이유가요. 뭐냐 하면은 너무나 그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메가 트렌드에 속하고 구조적인 실적 성장할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 섹터인데다가 또 2차 전지 장비도 성장할 수 있는 섹터죠. 거기에다가 이 리튬 소재를 양산해서 양극재 회사에다가 지금 팔아먹으려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고 바닥이 있고 인기도 없고 뭐 지금 뭐 부사장으로 있던 분하고 이제 갈라서는 것 때문에 이제 인기가 없고 이래서 많이 경영권의 리스크 때문에 많이 방살이 났는데 그게 충분히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자, 가격 전략은 지금 56,400원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75,0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목표치로는 한 75,000원 정도, 요 정도 잡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돌파되면은요, 아마 최고 가격인 96,000원대까지도 무난하지 않을까. 성장성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쪽에서 매출과 실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금 8월부터 잡힌다니까 그걸 체크를 해보면서 잘 잡히게 되면 시세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또 많은 분들이 또 맞춰주셨던 종목인데 매수가 시초가 이해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밤 9시에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계시면요. 언제든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에코프로 전망 그리고 AI 반도체 흐름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출연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라인업 시장이 수긍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바로 주식은 인문학 예병균 전문가님이 나오실 예정입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 드셨을 텐데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